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방송국 RBS의 보이는 라디오 RBO DJ 유아석, 안서영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자에게도 그 향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탈무드에서는 나눔과 봉사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네, 봉사를 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행복해지는 일이죠.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재밌는 봉사 경험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전에 구글 폼을 통해 보내주신 봉사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지 벌써 궁금한데요. 그럼 RBO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학생이신 봉사는 중독이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로 교육봉사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봉사자 소개를 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과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집중하지 않고 있어서 서운해하던 와중 앞에 앉은 남학생이 유독 제가 다니는 학교를 소개할 때 눈이 동그래져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해 보였어요. 1교시 봉사가 끝나고 쉬고 있는데 아까 그 남학생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선생님 땡땡대학교세요? 라길래 응 맞는데 왜? 라고 물으니 땡땡 교수님 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순간 전 얼어버렸어요. 제가 듣고 있는 전공 교수님 성함이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는 그 얘기 너무 반갑기도 했고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던 날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봉사 활동에 가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의 자녀. 아, 네. 대학교 교수님의 자녀. 그쵸. 네. 근데 진짜 저는 네. 오히려 이거 사연을 들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것 저도 같아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경찰차를 보면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아요. 되게 뭔가 괜히 찔리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쵸.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이랑 뭔가 내적 친밀감도 좀 생겨가지고 그 수업은 더 열심히 듣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잘못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교육봉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뭔가 평가받는 느낌이 들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재미있는 경험보다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인데요. 저는 쪽방촌에 반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너무 더웠는데 마스크를 쓰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봉사를 하러 갔는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도시락을 드리려고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시면 그냥 문 열고 안에 도시락을 넣어두시면 되는데 간혹가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발견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날이 더운 것부터 경사 높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등등 사소한 거에도 불평을 많이 했는데 저분들은 돌아가셔도 알아줄 사람, 챙겨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사는 세상 고개 숙여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 돌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봉사 한 번 더 하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게 되고 되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주변에도 저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동도 주면서 깨달음도 주는 사연이라 네. 저도 쪽방촌이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집을 찾는 것부터 힘들고 그래서 길치라면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지도를 보면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네. 집을 찾고 이제 그 집도 다 좀 높으니까 계단도 많이 오르고 내려야 되고 네. 저도 사실 그때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사연만 듣다 보니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RBS 퀴즈입니다.
RBS에 관한 간단한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께 상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RBS 인스타그램에 DM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RBS는 과연 무엇의 약자일까요? 문제에 답을 하시는 분은 바로 DM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꽤 쉬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사연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콩마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홍제천 플로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열심히 홍제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행인분이 칭찬을 해주시며 고생하시네요. 자, 여기 선물! 이라며 제 뒤에 있는 봉단이 단원에게 뭔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뒤를 돌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근대는 마음으로 선물이 뭔지 확인했는데 다 드시고 남은 과자 봉지였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에서 끝났는데 그 뒷이야기는 없나요? 네, 정말 아침 드라마급으로 잘 끄는 사연이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놀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를 길에 안 버리고 직접 준 거구나. 진짜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전 감사했을 것 같기도 해요.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이분도 그래도 뭐 즐겁게 주신 거니까 그쵸. 그래도 괜찮은데 가끔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좀 짓궂은 분들도 계시긴 하죠. 네. 이거를 뭐 왜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말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를 조금 알바처럼 어머.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셔서 좀 마음이 그때마다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 항상 그쵸. 계셔서 이제 하다 보면 막 먹을 것도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주시고 이제 특히 말 한마디 그냥 네. 이렇게 고생한다 맞아요.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이게 정말 너무 그때마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봉사를 하게 되고. 네, 맞아요.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있는 봉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봉사를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좀 반성도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석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이 사연들을 들으면서 재미와 감동을 느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건 봉사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좀 더 다시 봉사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든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콘텐츠는 끝났지만 앞으로 RBS에서 더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RBO RBO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